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거대 기업의 CEO가 직접 나서서 우리 회사가 지금 좀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순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UHG의 2023년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인데요. 특히 이번에는 다른 재무 수치나 다른 임원들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오직 CEO 스티븐 햄슬리가 투자자들과 시장을 향해서 딱 준비해온 그 메시지에만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거대 헬스케어 기업의 리더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그 말 속 깊은 의미까지 한번 파헤쳐 보죠.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실제 컨퍼런스 콜 녹취록에서 CEO 발언 부분만 가져온 겁니다. 그의 전략, 또 그가 인정한 과제들, 그리고 실적 부진 속에서 제시하는 비전까지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CEO 스티븐 햄슬리가 어떻게 말문을 열었는지부터 좀 볼까요? 지난 7월에 처음 얘기했던 개선 계획, 이걸 진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시작했더라고요. 새로운 리더십 팀을 꾸리고 또 실적이 좀 기대에 못 미쳤던 사업 영역들, 여기를 강화하고 기회와 비효율성을 찾아내는 작업,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특히 핵심적인 실적 부진 이슈에 신선한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의 근본적인 미션과 문화, 여기에 다시 집중하겠다, 이런 다짐도 했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CEO가 공식 석상에서 실적 부진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또 회사의 미션과 문화에 다시 전념하겠다고 선언한 것.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특히 우리는 이 회사의 미션과 문화에 다시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최근의 어려움이 단순한 운영 문제를 넘어서는 회사의 정체성, 방향성에 대한 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건 뭐랄까, 외부에는 투명성을 보여주고 내부적으로는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만들려는 그런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봐야 합니다. 단순히 인정만 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계획도 언급했다는 거죠. 새로운 리더십, 신선한 관점, 이런 걸 통해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 신선한 관점, fresh perspective라는 표현, 이게 또 기존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좀 암시하기도 하고요. 네, 새로운 리더십이 그냥 자리만 채우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가져올 거다, 이런 기대를 심어주는 거죠. 변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발언입니다. 그러면서도 CEO는 절박한 위기감, significant urgency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업부에서 개선 속도가 같으니 많을 거다. 이런 현실적인 면도 짚었어요. 예를 들어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러니까 보험 사업부죠. 여기 가격 재조정 같은 거는 비교적 빨리 내년, 그러니까 2026년에는 좀 견조한 영업이익 성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봤지만요. 네, 그 부분을 딱 구분해서 설명한 게 흥미롭습니다. 반면에 옵텀 헬스라 옵텀 인사이트 같은 상대적으로 덜 성숙했거나 혹은 최근에 통합된 사업부들, 여기는 운영 개선이나 필요한 투자의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라고 솔직하게 밝혔죠. 일부 노력은 더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투자자들한테 미리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기대치를 관리하려는 걸까요? 정확합니다.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마법 같은 건 없다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가격 조정 같은 거요.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 옵틈 사업부들 같은 거요. 이걸 딱 구분해서 제시하면서 투자자들이 회사의 회복 과정을 좀 더 현실적인 시각으로 보게끔 유도하는 겁니다. 이건 단기 실적 압박 속에서도 장기 전략을 계속 밀고 나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기 성과랑 장기 투자로 좀 구분해서 봐달라, 이런 메시지네요. 그럼 CEO가 강조한 구체적인 핵심 전략들, 이건 뭐였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가치 기반 의료, VBC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강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최근에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VBC의 필요성과 그 영향력에 대한 회사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VBC의 필요성과 영향력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직접 말했고요. 네, VBC는 단순히 비용 절감만 하는 게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환자에게 더 좋은 결과를 주고 동시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최근 몇 년간 UHG가 특히 옵팀을 통해서 이 분야에 정말 막대한 투자를 해왔죠. 그래서 여기서 VBC에 대한 믿음을 다시 확인했다는 건 최근 실적 부진이 VBC 모델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실행 과정에서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이렇게 진단하고 앞으로도 이 방향은 계속 간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의료비 상승 압력이 계속되는 한 VBC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피할 수 없는 방향이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거죠. 두 번째 전략은 옵티움 헬스 사업도의 재정비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구체적인 표현들이 나왔어요. 더 좁은 네트워크, 더 적절하게 연계된 의사들, 그리고 지역별로 올바른 임상 서비스, 또 우리가 서비스하는 구성원들을 위한 올바른 혜택 제공, 이런 데 더 중점을 두겠다. 그래서 원래의 미션으로 돌아가겠다고 했거든요. 좁은 네트워크라는 말이 좀 눈에 띄네요. 네, 그 좁은 네트워크라는 게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과거 옵팀 헬스가 네트워크를 좀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썼는데 이게 아마 수익성 악화나 서비스 품질 관리의 어려움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좁히고 회사의 목표, 아마 VBC겠죠. 여기에 더 잘 맞는 적절하게 연계된 의사들과 협력하겠다는 건 양적인 팽창보다는 이제 질적 관리와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물론 이게 환자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병원이나 의사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뜻도 되지만 회사로서는 비용 통제나 서비스 표준화에는 더 유리한 방향이죠. 그리고 원래의 미션으로 돌아간다는 표현은 과거의 확장 전략이 약간 좀 길을 벗어났었다. 이걸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걸로도 들리고요. 아, 듣고 보니 그럴 수 있겠네요. 환자 선택권하고 회사 수익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다시 찾으려는 시도 같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보험사업부죠. 여기 경쟁력 유지였습니다. 특히 메디케어 스타스 점수 개선을 구체적인 예로 들었고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의 품질을 평가하는 제도거든요. 1점에서 5점까지 별점으로 매기는데 이 점수가 높을수록 정부에서 받는 재정적 보너스가 커져요. 그리고 다음에 상품 판매에도 유리해지고요. 그래서 스타스 점수는 그냥 서비스 품질 척도 그 이상으로 회사의 수익성이나 시장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CEO가 최근 스타스 점수 개선하고 또 2028년 지금 연도, 그러니까 2026년 평가 기반이죠. 이걸 위한 노력을 언급한 건 핵심 사업인 보험 부문에서 경쟁력을 성공적으로 지켜내고 있고 앞으로도 이걸 유지하겠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스타스 점수가 그런 의미였군요. 좀 단순한 품질 평가 이상으로 회사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였네요. 마지막으로 CEO는 선택과 집중 원칙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장기적인 미래와 부합하는 활동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매우 규율 있게 정리할 것, 디스플린드 초이세스라고 말이죠. 네, 이 선택과 집중 원칙은 앞에서 얘기한 모든 전략들을 뭐랄까 관통하는 핵심 기조라고 봐야겠죠? VBC 강조, 옵터멜스 네트워크 재정비,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경쟁력 강화, 이게 다 핵심 역량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요. 그리고 규율 있게 정리할 것이라는 말, 이건 앞으로 비핵심 사업이나 성과가 좀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아주 강하게 시사하는 겁니다. 어떤 사업을 정리할 건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앞으로 회사 사업 포트폴리오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예고하는 중요한 발언이죠. 전반적으로 보면 핵심 사업 수익성을 회복하고 장기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조직을 싹 정비하겠다. 이런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확실히 뭔가 큰 변화를 예고하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이렇게 내부적인 재정비 계획을 밝히면서 동시에 회사가 통제하기 좀 어려운 외부 환경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언급했죠. 여기가 또 흥미로운 지점이었는데요. 맞습니다. 햄슬리 CEO가 2026년에 직면할 두 가지 큰 외부 도전 과제를 명확히 제시했어요. 첫째는 이전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메디케어 예산 삭감입니다. 이게 벌써 3년 차에 접어들었고 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약 500억 달러 규모의 영향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까지 얘기했죠. 둘째는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의료 지원 프로그램이죠. 이 메디케이드 기금과 프로그램에 대한 압박이 계속될 거라는 점입니다. 500억 달러면 정말 엄청난 규모인데요. 이게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한 회사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보험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뭐 개별 기업이 노력한다고 해서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거시적인 환경 변화죠.
특히 정부 프로그램인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관련 사업 비중이 높은 회사일수록 이 역풍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요. CEO가 이 점을 명확히 언급한 건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좀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또 회사가 이렇게 어려운 외부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수익성에 계속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죠. 이런 만만치 않은 외부 환경에도 불구하고 CEO는 내년, 즉 2026년에는 견조한 이익 성장을 회복할 거다 이런 자신감을 보였어요. 그 근거로 제시한 게 운영 효율성 강화 그리고 더 신중한 가격 책정이었고요. 네, 바로 그 두 가지가 외부 역풍에 맞서는 회사의 핵심 대응 전략인 셈입니다. 운영 효율성 강화는 아마 앞에서 말한 옵텀 헬스의 재정비, 사업 구조 조정, 비용 관리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일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일지가 이제 관건이겠죠. 더 신중한 가격 책정은 특히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보험 상품 가격을 정할 때 예상되는 의료 비용 상승이나 정부 예산 삭감 효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수익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건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좀 내포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현재 시장 분석가들의 2026년 실적 전망치 컨센서스 있잖아요. 이게 회사가 생각하는 전망의 출발점, 스태핑업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했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최소한 그 정도는 달성하겠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시장의 기대치, 즉 컨센서스를 알고 있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더 좋은 성과를 내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동시에 2026년 성장 목표 달성과 함께 2027년 이후에는 더 높고 지속 가능한 두 자릿수 성장, higher and more durable double-digit growth를 위한 투자도 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이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단기적인 이익 회복이랑 장기적인 성장 기반 마련,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부네요.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관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장기 비전을 제시했는데 과연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군요. 하나, 구조조정 같은 건 내부적인 저항이나 예상치 못한 비용이 따를 수도 있고요. 또 BBC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좁은 네트워크 전략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런 것들도 변수입니다. CEO의 자신감 있는 발언 뒤에는 이런 실행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함께 놓여 있다고 봐야 합니다. 네, 계획 발표 이후에 실기의 실행 과정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이제 CEO의 마무리 발언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된 키워드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규율, 디스플린, 비용 관리, manage our costs, 그리고 4분기 완료 예정인 사업 평가였죠. 우리는 매우 규율 있게 행동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고요. 네, 마무리 발언에서도 규율과 비용 관리를 다시 한번 강조한 건 현재 회사가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4분기에 사업평가를 완료할 것이라는 그 시점 언급입니다. 앞에서 말한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남기고 어떤 사업을 정리할지 이 구체적인 결정이 임박했다는 걸 아주 강하게 시사하는 거죠. 따라서 투자자들이나 시장 관계자들은 올해 4분기에 나올 발표 내용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도 몇 가지 더 언급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국 시장 집중, 체인지 헬스케어 관련 이슈 마무리, 옵텀 헬스랑 옵텀 파이낸셜 재편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지원하지 않는 해외 시장에서는 발을 뺄 것이라고 명확히 했어요. 이건 핵심 시장인 미국에 자원을 집중하겠다 이런 명확한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입니다. 일부 해외 사업은 정리될 가능성이 높겠죠. 두 번째는 체인지 헬스케어 사이버 공격 사태의 후속 조치 마무리였습니다. 특히 이 사태 때문에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한테 지원했던 대출금 있잖아요. 아직 회수 안 된 잔액을 정리하는 노력을 완료하겠다고 했죠. 네, 이건 과거의 큰 사건으로 인한 어떤 재정적 부담 요소, 이걸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줍니다. 회계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옵탄 헬스 관련 계획이었죠. VBC 사업을 운영적으로 발전시키고 확장하기 위해서 실제 환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점들, 이걸 통합하고 또 어떤 지역 시장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지 그 계획을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앞에서 말했던 옵터멜스 재정비, 그러니까
좁은 네트워크나 원래 미션으로의 복귀, 이 약속을 구체화하는 실행 계획입니다. 지점 통합은 분명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일 거고요. 지역시장별 서비스 계획 수립은 VBC 모델을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최적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표준화와 지역화 사이에 어떤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겠죠? 마지막으로 옵텀 파이낸셜 서비스를 옵텀 인사이트의 서비스 플랫폼 안으로 재편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옵텀 파이낸셜은 주로 공강저축계좌, HSA 같은 금융 서비스를 다루고 옵텀 인사이트는 데이터 분석이나 기술 플랫폼을 제공하거든요. 이 둘을 통합한다는 건 아마도 기술 플랫폼을 공유하고 데이터 연계를 강화해서 시너지를 만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의 의료 이용 데이터, 인사이트랑 의료비 지출 데이터, 파이낸셜을 연결해서 더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쭉 나열하고 나서 잠재적인 비용 발생 가능성도 언급했죠. 비현금성 비용으로 낮은 한 자릿수 10억 달러 규모가 될 수 있다고요. 네. 구조조정이나 사업 재편 과정에서는 자산 상각이나 영업권 감액 같은 회계상 비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걸 비현금성, 넌캐시 비용이라고 미리 언급하고 대략적인 규모, low single digit billion dollar amount까지 제시한 건 시장에 미리 정보를 줘서 나중에 실제 비용이 발생했을 때 그 충격을 좀 완화하려는 의도입니다. 예비 작업에 따르면 preliminary work was suggest 이렇게 신중한 표현을 썼지만 상당한 규모의 구조조정이 진행될 거라는 걸 암시하는 또 다른 신호죠. 결국 이 모든 조치들은 핵심 역량 강화와 수익성 개선을 위한 뭐랄까 전면적인 수술이 진행될 거다 이걸 예고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대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 전략이나 구조조정 얘기를 하다가 CEO는 발언 말미에 다시 한번 문화와 미션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미션, 문화, 가치에 대한 새로운 집중, 이걸 40만 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포용하고 있다, 이런 점을 언급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말은 헬스케어라는 민감한 영역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만큼 어떻게 하는가도 중요하다. How we go about things in the sensitive area of healthcare is as essential as what we do. 이 부분이었습니다. 네, CEO가 단순히 실적 개선 계획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근본적인 가치와 문화를 강조하면서 마무리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40만 명이라는 이 거대한 조직의 구성원들한테 변화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거겠죠. 단순한 효율성 추구가 아니라 회사의 근본적인 미션과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둘째는 환자, 의사, 규제당국 같은 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 회복 노력의 일환이고요. 특히 어떻게 하는가를 강조함으로써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헬스케어 분야는 이익 추구와 공공성 사이의 균형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실적이나 효율성만큼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 그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재무 성과를 넘어서 회사의 장기적인 평판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죠. 특히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같은 거대 기업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윤리적 경영 원칙이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조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결국 CEO는 실적 회복이라는 당면 과제 해결과 함께 회사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 이런 의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CEO 스티븐 햄슬리의 3분기 실적 발표 준비 발언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핵심은 명확해 보이네요. 현재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VBC 같은 핵심 전략과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경쟁력에 다시 집중하면서 운영 효율성 강화와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동시에 이 모든 과정에서 회사의 근본적인 미션과 가치를 잊지 않겠다. 이 점도 분명히 했고요. 맞습니다. CEO는 현재의 불확실성을 뚫고 나가서 2026년에는 안정적인 이익 성장을 회복하고 2027년 이후에는 더 높은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로 복귀하겠다. 이런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겠지만 투자자와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아주 강하게 엿보이는 발언들이었습니다. 규율, 효율성, 집중이라는 키워드가 앞으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행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분선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CEO가 이렇게 재정비, 운영 효율성, 규율을 통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몇 년간 이런 계획들이 실제로 실행된다면 여러분과 같은 환자나 혹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병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될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CEO가 언급한 좁은 네트워크는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혹은 가치 기반 의료 강화가 우리가 받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나 비용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통찰을 기대하며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